주택을 잃은 이재민에게 임시 거주시설이 마련됐지만 주택을 새로 지을 일이 큰 걱정입니다. 동해시 무릉계곡 배틀바위에서 박달령까지 5.3km 구간에 새로운 탐방로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지역에 따라 의료 격차가 심각해 정부가 공공병원 신증축 등 지역 의료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강원도가 여론 조성 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내년 예산을 6조 8,5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난해보다 7% 이상 증가한 것인데 3년 만에 적자 재정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6조 8,519억 원입니다. 액수가 올해보다 4,500억 원 이상 늘어 7.2% 증가했습니다.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복지 부문입니다. 기초연금 5,600억, 생계급여 1,900억, 2년차 사업인 육아 기본수당 310억,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16억 원 등입니다. 이외에도 첨단 산업과 일자리 창출, 접경지역 활성화 등 3개 분야를 역점 사업으로 선정해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민수당은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아 당초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 접근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농업인만이 대상이 아닌 또 어업인이라든지 축산인들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반영이 돼야 돼서. 하지만 계획한 예산도 충분히 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수치로도 드러나는데 현재 강원도와 도내 시군 예산 집행률은 69.7%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번째입니다. 확대 재정을 통해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신 지역개발기금 650억 원을 차입해 3년 만에 적자 예산 편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강원도 개발공사의 강원랜드 주식을 200억 원어치 사들이기로 했지만 비용에 대한 입장차가 커 내년 추경에 관련 예산을 또 반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200억이 초과된다 그러면 200억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가 일정적으로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나 방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제출한 6조 8천억 원 예산안은 다음 달 13일 강원도의회에서 의결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태풍 미탁으로 주택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임시 거주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일단 거처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지만 걱정거리가 한둘이 아닙니다. 유인호 기자입니다. 바닷가 주차장에 태풍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컨테이너를 개조한 건데 24제곱미터로 조금 큰 원룸 정도 넓입니다. 방 한 칸에 거실 겸 주방, 그리고 화장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냉장고와 텔레비전 등의 가전제품은 온정의 성품으로 마련됐습니다. 졸지에 집을 잃고 한 달 이상 마을회관 등지에서 지내온 이재민들은 가족끼리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걸 반깁니다. 집이 없으니까 임시 살아도 좁아도 그냥 다른 집 얻어갖고 사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집이 없는데. 태풍 미탁이 핥히고 간 삼척의 수재민 임시 거주시설은 32동입니다. 한 동에 2,200만 원씩 모두 7억 2천만 원을 들여 국가에서 설치해 줬습니다. 집을 다시 마련할 때까지 기본 1년간 무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불편한 생활은 참고 견딘다고 해도 무너진 주택을 다시 지을 일이 큰 걱정입니다. 이제 곧 겨울이라 공사는 내년 봄에나 시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순조롭게 공사를 해도 내년 6월은 돼야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나마 건축비를 제때에 마련할 수 있는 가구에나 해당하는 일정입니다. 주택 파손에 지원되는 금액은 의연금을 포함해도 최대 1,800만 원. 이걸로는 집을 새로 짓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게 내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갚을 일이 문제죠. 그죠? 하여튼 지금 생각 중입니다. 산불과 같은 사회적 재난과 달리 자연재난은 성금 지원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재민들의 재기가 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강원도가 여론 조성 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난 2008년 7월 이후 지역경제 피해는 4천억 원, 관련 기업 피해는 1조 5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강산 관광은 강원도에 있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남북한 당국과 UN 등 국제사회가 정치적인 면에 국한하지 말고 주민들의 생존권도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이경일 고성군수, 최윤 금강산 관광재개 범강원도민 운동본부 대표, 전경수 금강산 기업인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가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나눠 의료 격차를 조사한 결과 강원도 내에서도 격차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지역 의료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지역의 한 종합병원, 외래부터 입원까지 대기하는 환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족해요. 서울에 못지않게 의료진도 좋고 아주 좋아요. 강원도 내 의료 인프라를 조사한 결과 권역에 따라 격차가 컸습니다. 강릉 지역은 종합병원이 3곳,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각각 한 곳씩 있어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좋은 편입니다. 원주권과 춘천권, 태백과 삼척을 포함한 동해권도 의료 인프라는 양호한 편입니다. 반면 속초권은 종합병원이 2곳, 영월권은 1곳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됐습니다. 권역별 의료 격차는 응급이나 중증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에서도 나타납니다. 입원 사망 비율은 강릉권이 전국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이었고 평창과 정선을 포함한 영월권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응급 이송 중 사망하는 비율도 강릉은 낮은 반면 영월권은 전국 최하위였고 고성, 양양, 인제를 포함한 속초권도 좋지 않았습니다. 강릉에서 사망률이 낮은 이유는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의 그 시간적 접근성이 좋은 것이 그 한 가지 이유일 수 있고요. 퇴원 이후 다시 입원하는 재입원 비율도 강릉권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지만 영월권은 좋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의료 서비스의 지역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 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 중소병원의 일부를 우수병원으로 지정해 2차 진료도 포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월권과 동해권을 포함한 전국 9개 권역에서 공공병원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계획입니다.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서 병원의 신축이나 중축 이런 걸 통해서 좀 믿을 수 있는 의료 자원을 좀 육성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정부는 또 지역의 전공의 배정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간호 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전국 82개 모든 군으로 확대하는 등 의료 인력 역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동해시의 대표 관광지인 무릉계곡은 현재 탐방로 이외에도 절경 구간이 많지만 개방 구간은 수십 년 동안 큰 변화가 없습니다. 국민관광지로 개방된 40여 년 만에 추가 탐방로 개설이 추진됩니다. 김영우 기자입니다. 명승 제37호인 동해시 무릉계곡, 두타산과 청옥산 자락에 위치해 무릉반석과 용추폭포 등이 유명합니다. 지난해 유료 입장객만 40만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1977년 국민관광지 제1호로 지정된 이후 탐방로 추가 개설이 부진해 관광객들의 관심은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제 뒤편으로 보이는 곳이 무릉계곡 입구인데요. 현재는 제 오른편에 관음만 등산로만 개설되어 있다면 내년에는 이 왼쪽 편에 배틀바위 등산로가 추가로 개설됩니다. 동해시와 산림청은 배틀바위와 두타산성, 박달령을 잇는 5.34km의 탐방로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배틀바위는 배틀을 세워놓은 것처럼 험준한 바위 형태로 절경을 자랑하는 곳이지만 지형이 험해 일반 등산객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산악인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제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됨으로써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틀바위 탐방로는 왕복 2시간 코스로 무릉계곡 주변의 절경을 더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자연 친화적으로 산길을 정비하고 무릉계곡 일대 훼손을 줄이기 위해 기존 탐방로 일부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등산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새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8km 중에서 20km 정도는 폐쇄를 하고 나머지 18km 대에서 좀
안전점검을 통해서 일반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릉계곡 배틀바위 탐방로는 내년 4월쯤 완공돼 개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인 오는 14일에는 수능 한파가 예상됩니다. 강원지방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13일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아침 최저기온은 강릉 4도, 춘천 원주는 0도를 보이는 등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10년간 한파가 가장 심했던 지난 2017년 11월 23일 수능일에는 춘천이 영하 6.8도, 원주 영하 4.2도, 강릉 영하 0.2도, 삼척은 영상 0.8도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786억 원을 강원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556억 원 증가한 반면 지자체 이전 수입 73억 원, 자체 수입 111억 원이 각각 줄었습니다. 주요 세출 사업액은 교직원 인건비가 1조 6,103억 원으로 가장 많고 학교 시설 개선 3,016억 원, 교육 공무직 인건비 2,369억 원입니다. 특히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에 306억 원, 무상교복 지원에 7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능형 교통체계 ITS 분야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채용 박람회를 오는 14일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펼칩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는 한국지능형 교통체계협회에 소속된 KT, LG U+ 등 모두 7개 기업이 참여하며 채용 계획과 기업에 필요한 인재상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참석자를 상대로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 전략 특강, 개별 취업 컨설팅을 열고 일부 기업은 현장에서 직접 채용도 진행합니다. 태풍 미탁의 피해를 크게 입은 강릉 지역 3개 하천의 정비 사업비로 240억 원 정도가 확보됐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강릉 정동진천의 하천 정비 사업으로 100억 9천만 원 정도가 배정됐고 귀나무골지구 88억 2천만 원, 섬석천은 5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한편 정동진천 개선 복구 사업은 정부 하천 정비 관련 계획 지방 순위가 38위에서 1위로 올라 최우선으로 복구됩니다. 정선군이 새로운 관광 컨텐츠로 은행나무 천년의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선군은 내년부터 3년 동안 15억 원을 들여 열양면 유천리 3만 9천 제곱미터 면적에 은행나무 군락지와 산책로, 전망대 등을 갖춘 치유의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선군은 천년의 숲 조성 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고 은행나무 900여 그루를 옮겨 심었으며 주변 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우수농업인과 농어촌 마을에 대한 시상식이 내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 선도마을로는 강릉 연곡면 삼산 1리, 양양서면 오색 1리, 삼척 하장면 판문리 등 5개 마을이 도양마을로는 정선 북평면 장열 2리, 고성 토성면 학야 1리 등 15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